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번 주 내에 검찰의 조국 소환 조사가 두세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 만료가 오는 1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엔 조국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로선 가능하다면 여러 차례 그를 불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주요 혐의 대부분이 그의 아내 정경심과 연계가 돼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정 교수가 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처럼 구치소에 있는 정 교수를 필요에 이어 불러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간 정 교수를 불러 남편 조국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충분히 물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반대로 조국을 불러 조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 현직 장관이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던 검찰의 의지가 실현되게 됐습니다. 그 시점은 다소 늦었지만 그것은 검찰의 이유가 있었다기보다 권력을 타고 앉아 수사에 비협조해온 조국 부부의 행태 때문이로 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간 조국이 보인 언행을 볼 때 부창부수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금융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온 윤석열 검찰이 그런 조국을 상대로 어떤 비장의 카드들을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부부의 휴대폰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검찰이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계좌 수색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밝혀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의 수사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검찰이 조국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품을 분석하면서 5천만 원 송금을 밝혀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런 저인망 수사 방식에 의존해서 고도로 발달한 금융범죄 수사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 판사들이 조국과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휴대폰과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망설인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수사 초기에 소위 검찰 수사가 별건 수사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를 꺼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전에 집권 여당이 보인 모습을 떠올리면 답이 나옵니다. 집권 여당은 당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으며 한편으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검찰의 먼지털이와 인권침해 수사에 동조하고 있다는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고 모두 4명에 불과합니다. 집권당의 이러한 극렬한 제동이 영장 판사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됐을 수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집권당의 이 같은 행태는 그 배후에 문재인 청와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지속적인 계좌 영장 발부 거부는 분명히 직권남용의 행태이고, 이것은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문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문재인은 그간 정권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극히 정파적인 국정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압 상황 속에서도 명적은 판사를 제외한 다른 3명의 판사들이 조국 사태에 관련해 조국 주변의 핵심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과 양심을 지켜주었기에 조국 사태 수사가 지금까지 전개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비해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구속이 됐고 조국 역시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악조건 속에서 조국과 그의 아내 사이의 수상한 돈의 흐름에
결정적인 물증까지 찾아냈습니다. 또한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에서도 법원의 금융계좌 영장 불허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더 이상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영장 불허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해당 판사가 직권남용과 수사방해로 거꾸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장 판사들이 변호사 단체에 의해 고발까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조만간 조국과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판사들이 끝까지 계좌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불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구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조국의 혐의가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국으로 인해 사달이 난 사건인데 조국 주변인들은 다 구속이 되고 조국만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의 도덕적 명분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국이 받고 있는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서울대 인턴십 위조 등 입시 관련 비리 혐의와 주식 뇌물 관련 혐의는 혐의가 소명이 되면 충분한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직조합 뇌물죄는 실형밖에 없고 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그간 법원은 구속을 원칙으로 선고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구속시킬 수 있는 상당한 카드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경심 구속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조국 사태가 다시 국민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소환 조사 국면에서 법과 정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